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혹은 그런 추정을 충분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와 EU가 World Health Assembly, 그러니까 WHO의 배후기구죠. 세계 건강 총회쯤 되겠죠. 거기에 중국에 대해서 저걸 하자. 중국이 아니라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그 발원지를 제대로 조사하자. 이러한 제안을 해서 무려 110개 국가가 거기에 동의한 그런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그 사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쭐게요.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는 덕에 백모 세뇌 탈출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호주와 EU가 WHA World Health Assembly에 코로나 기원 조사 동의, 그러니까 제안을 했죠. 요구를 했고 함께하는 국가가 아침만 해도 7, 80개국으로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후 5시 현재 110개 국가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반발해서 중국은 호주 보리에 80% 수입 관세를 내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액수로 치면 연간 한 6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어치의 수출이 증발한 겁니다. 그러면 호주산 보리가 썩냐? 아닙니다. 이게 미련한 조치죠. 이거 중국이 정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능이 굉장히 떨어진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경직된 시스템이에요. 이런 조치가 검토가 되면 실무 레벨 최상급에서 그거 조치 별로 실효 없습니다. 미국산 대두가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로 보면 수요 공급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잖아요.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중국에서 호주로부터 보리를 수입하지를 않고 다른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면 그 제3국은 원래 딴 데 수출하던 나라거든요. 그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다른 나라는 호주로부터 사들인다고요. 이게 세계 전체로 보면 수급이 균형되기 때문에 중국이 수입선을 변경하면 이건 호주가 수출선을 변경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보리가 쌓여서 썩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게 이제 전 세계가 중국 책임 묻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 중국 책임 묻기에 나서는 이유가 실은 코로나 백신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 개의 선두주자가 하나가 모데나고 다른 하나가 차독스,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차독스입니다. 둘 다 거의 개발 속도 또 상용화 속도가 비슷합니다. 올해 말쯤 둘 다 상용화 될 겁니다. 제가 보고 만약에 배팅하라 그러면 올해 4, 4분기, 올해 겨울에 상용화 됩니다. 지금 모데나 같은 경우에 이제 항체 형성이 거의 100% 확인이 됐는데 그것도 25mg 제일 약한 투약에서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25mg만 투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코로나19를 앓고서 회복한 사람이 가진 항체 수준만큼 나온다. 그런데 이제 1차 실험 25-100, 250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100 마이크로그램짜리는 코로나를 앓고서 회복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항체를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실험 지금 방금 들어갑니다. 이제 6월이면 들어갈 겁니다. 3차가 7월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2차 실험 때에는 여기에다가 50 마이크로그램짜리를 하나 더 끼워 넣어서 25, 50, 100, 250 이게 이제 실험이 항체가 형성됐냐 안 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양이 인간 몸에 하중을 안 주면서도 가장 확실한 항체 효과를 가지고 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전성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약의 백신의 투여 양을 조절하는 것을 그전에는 이제 25, 100,
253개를 했는데 100은 어마무시하게 항체가 많이 생기고 25만 해도 항체가 꽤 생기니까 병 앓고 난 사람 정도의 항체가 생기니까 이제 50짜리를 중간에 하나 더 끼우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 백신 개발이 이제 그 가시권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치료제 렘데시버도 있지만은 지금 바로 뒤따라오는 치료제가 뭐냐면 이 그 에머리 대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노스카렐라 대학 뭐 이렇게 몇 가지 밴더빌트 대학 이런 대학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EIDD 에이드라는 치료제가 지금 또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둘이 좀 작동하는 방식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그 바이러스에게 불량식품을 먹여서 바이러스가 복제를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의 그 아날로그라고 하는데 그 불량식품 이런 방식을 이 아날로그 방식의 치료제들입니다. 단지 렘데시버는 이제 주사로 놓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해야 되고 이 에이드는 이 IDD는 이제 그 먹는 알약 형태인데다가 또 많이 더 안전해서 예방약으로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정치인들이 또 사람들이 중국을 공격할 것을 요구하게 돼요. 이 일반 대중이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백신과 치료제가 이게 가시권에 안 들어왔는데 중국 공격을 서두르게 되면 바로 정적들 친중파 정적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야 너 왜 남 탓으로 다 돌리는 거 아니냐.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그 우한 코로나로 지금 거의 뭐 이제 코비드 19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은 또 우한 코로나, 중국 코로나 이런 말 안 쓰죠. 코비드 19 꼭 그렇게 표현하죠. 코비드 19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너 왜 중국 공격하는데 이렇게 한눈 파냐? 이러고서 공격을 해요. 그 트럼프가 그렇게 공격받았거든요. 한 달 전쯤에, 한 보름 전쯤에 중국 공격 시작했을 때. 그래서 이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가 이게 확실하게 가시권에 들어와야 중국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죠. 이게 가시권에 들어와야 공포로부터 해방이 돼서 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벌어졌던 일이야? 누가 책임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더 활발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책임 묻기가 이제 살벌하게 가파르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같은 거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화웨이 문 닫으란 얘기인데 미국이 9월부터 문 닫아라 이 소리예요. 올해 안에 문 닫아라. 그래서 이 화웨이 장비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막차 잘 타셨군요. 그 돈 다 물어내십시오. 간부들이 4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제 가파르게 중국에 대한 책임 묻기가 이제 굉장히 그 숨가쁠 정도로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대단한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여기에 대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거짓말을 많이 해왔죠. 중국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됐습니다. 2020년 2월 우리가 2013년에 발견해서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던 박쥐 코로나 RATG13 이런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RATG13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96.2% 일치합니다. 이게 지금 중국 스토리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중간 숙주, 이거 스필오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박쥐에서부터 뭔가 어떤 생명종을 통해서 거기서 번창하면서 거기서 인간에 대한 전염력, 감염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인간으로 타고 들어왔다. 이게 이제 중간 숙주인데 이 중간 숙주로 이제 얘들이 어디에다 둘러대고 있냐면 천산갑에 둘러대고 있습니다. 이 하필이면 왜 천산갑이냐? 천산갑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말린 거 한약방에 진열장에 한 마리씩 있었죠. 이 하필이면 왜 천산갑이냐? 이 천산갑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그 굉장히 유사해요. 이 저 단백질하고. 그래서 이게 천산갑인 것 같다. 이 천산갑의 S 프로틴이 이 S 프로틴 단백질이 이제 그 바이러스가 우리 그 폐의 리셉터 ACE2 리셉터에 달라붙을 때 쓰는 그 결합제인데 이것이 굉장히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천상갑으로 이제 둘러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천상갑도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포획된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로부터 중국으로 밀수입되는 거를 중국 세관이 걷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천상갑이 이미 죽고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박쥐 바이러스 RATG13 이것도 그 박쥐 살아있는 거 없어요. 중국이 2013년에 그러니까 유난이니까 어디요? 운남성에서 우리말로 치면 운남성에서 잡아서 그때 사스 이 샘플을 떠났는데 그동안 7년 동안 논문도 안 쓰고 발표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2020년 2월 달에 해보니까 얘가 이거 96.2% 일치하네요. 시점이 미묘하잖아요. 천상갑도 똑같아요. 한편 이런 스토리를 하면서 처음에 1월 달에 나왔던 스토리는 중국이 버렸죠. 우한 시장에서 전파됐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따져보면 우한 시장 이전에 수산시장 이전에 이미 환자가 발생했고 또한 우한 수산시장에서는 박쥐를 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스토리는 버렸고 요새 이제 중국이 정립한 최신 스토리는 그래도 유전자 서열 뭐 이런 거 뭐 단백질 구조 이런 걸 가지고 스토리를 짠 거예요. 하나는 자기들 말로 7년 전에 운남에서 잡았다고 주장하는 박쥐로부터 뽑아냈다고 주장하는 그 사스 그 유전자 서열이 지금 우한 코로나 유전자 서열과 96.2% 동일하다라는 게 중국 측 그 학문 논문 스타일로 된 주장 1번. 주장 2번은 뭐냐면 자기들이 말레이시아와의 국경에서 압수한 천상갑 2마리인가 3마리에서 잡았는데 압수를 했는데 얘들이 하필이면 천상갑 사스를 앓고 있는데 얘들 보니까 얘들이 만들어내는 그 천상갑 사스가 만들어낸 그 S 프로틴이 그 S 단백질이 그 우한 코로나 단백질과 동일하다. 이게 이제 중국 측 이제 그 스토리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스텝이 꼬여 있다고요. 그래서 내부를 파보면 엉터리예요. 이 얘기가 이제 학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스텝 꼬인 건 어디서 꼬였냐? 박쥐 코로나 걔들이 그러니까 주장하는 박쥐 코로나지 그런 박쥐 진짜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 상으로만 있는 거예요. RATG13 이 중국 논문에만 존재한다고 이게. 그다음에 이 S 프로틴이 동일하다는 천상갑 역시 중국 세관이 압수했다고 주장하는 개체예요. 문제는 뭐냐? 우한 코로나에 감염된 천상갑 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레이시아든 어디에든 간에. 없어요 그게. 천상갑 사스를 앓고 있는 경우는 있는데 우한 코로나에 이게 얘들이 숙주였다면 우한 코로나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거를 앓고 있는 천상갑 집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인간폐에 달라붙는 이 리셉터 결합부를 형성시키는 그 RNA 시퀀스 14개 매듭 중에 RATG13은 우한 코로나와 7개만 동일하고 천상갑 사스는 13개가 동일해요. 이거 무슨 얘기가 되냐 의미는. 천상갑이 박쥐한테 그 박쥐가 존재했다면 RATG13을 앓고 있는 박쥐 그거 자기들 자료에만 존재하는 박쥐인데 그 존재했다면 실제로 천상갑이 박쥐한테 그 리셉터 결합부 시퀀스를 기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천상갑과 박쥐 사이에. 그것도 박쥐가 그것도 왕창 때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2013년 7년 전에 잡은 박쥐라고 주장하는 박쥐예요. 그동안에 논문 하나도 없었고 7년 동안.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꼬여 있는 거예요 이게. 더 꼬인 건 뭐냐. 이건 진짜 웃기는 소리인데
이 박쥐의 그 RATG13과 코비드19 바이러스를 보면 이게 이제 얘들이 전부 S 프로틴을 만든단 말이에요. 둘 다. 이 S 프로틴을 가지고 인간 몸에 달라붙는다고요. 그럼 프로틴이라는 건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미노산을 배열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인간 몸에 왜 잘 달라붙는데 보니까 그 아미노산이 쫙 달라붙어 있는데 647번 아미노산에서 1124번 아미노산까지 약 500개 부위에 있어서 그 배열이 그게 이제 인간 몸에 잘 달라붙게 만들어진 배열인데 요게 RATG13과 코비드19 사이에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건 박쥐에서 유래됐다. 이건 자연으로부터 유래된 게 아니다. 오케이. 그래요? 근데 아미노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미노산 배열이. RNA가 명령을 때려요. RNA가 작업 지시를 때린다고요. 이렇게 배열시켜. RNA 유전자 시퀀스를 보면 근데 RATG13과 코비드19 바이러스가 79군데가 달라요. 그러면 아미노산 배열이라는 건 단백질 합성이고 이것을 지시하는 건 RNA 시퀀스인데 이 정도 79군데가 다른 정도의 RNA 두 종류의 RNA가 동일한 종류의 단백질을 발생시킬 확률은 1000만 분의 1이에요. 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한 코로나와 거의 유사한 박쥐 사스 RATG13 이게 존재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자기들 데이터만 발표한 거예요. 이게 결국 실체 없는 데이터였다. 애들이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공의 RATG13이라는 박쥐 사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박쥐 사스 바이러스는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만드는 것과 동일한 단백질, S 단백질을 S 프로틴을 만들어냅니다. 잠깐 그런데 너희가 발표한 RATG13 RNA 시퀀스 한번 보자. RNA 그 유전자 배열 한번 보자. RNA가 단백질 만들려고 지시하는 건데 양쪽이 79군데나 틀리네요.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양쪽이 79군데나 틀린 RNA 이 시퀀스가 다른데 이 RNA가 지시를 때려서 단백질이 형성되는데 양쪽이 좀 다른 RNA가 동일한 단백질을 형성시킬 수 있는 확률 79군데나 다른 RNA가 확률이 얼마냐? 1000만 분의 1.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확률 게임이니까 요새 무슨 우리 박영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거 사전 투표 이거 이런 식으로 분포될 확률은 이건 뭐 몇 조분의 1, 몇십 조분의 1, 몇백 조분의 1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확률이 몇백 조분의 1이라도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케이. 확률이 몇백 조분의 1이라는 얘기는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계속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오케이. 그래도 뭐 그 생무식한 얘기 다 받아주고 가장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걸 오스트레일리아 학자들이 최근에 해서 5월 16일 날 코넬 대학 자료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아직 학자들 사이에 피어 리딩은 안 했습니다. 피어 리딩이라는 건 그 분야의 학자들이 보고서 코멘트를 해주고 수정이 되고 이 사람들은 무슨 실험을 했냐.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작동을 하려면 폐에 결합을 해야 된다. 폐에 결합을 해주는 놈은 결국 S 프로틴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S 프로틴이 다른 동물에가 얼마나 잘 결합하나 보자. 이가 다른 동물의 폐에. 그래갖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동물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폐에 S 프로틴 결합판을 본 거예요. 봤더니 다른 어떤 동물보다 인간에게 현저하게 최적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논문입니다. 그런데 통상 원천 숙주, 즉 박쥐, 예를 들어서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박쥐에서 낙타에서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쥐가 원천 숙주고 메르스가 이제 저기 낙타가 중간 숙주 내지 중간 기착지고 사람이 마지막이면 균이 작동하는 힘이 사람보다 낙타에 더 잘 작동하고 낙타보다 박쥐에 더 잘 작동하고 이래요. 그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요. 통상 이때까지 사스 메르스 다 그랬어요. 근데 이놈은 박쥐 뭐 낙타 아무거나 다 갖다 대도 사람만큼 작동을 안 해. 사람한테만 잘 달라붙어요. 인간에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내포합니다. 그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폼페오나 트럼프가 이거 저게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enormous evidence, 뭐 overwhelming evidence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논문에 그 앞부분, 요약 부분의 마지막 문장을 제가 고스란히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원어는 안 읽겠습니다. 본 논문의 자료는 SARS-CoV-2가 인간에게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SARS-CoV-2는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뜻합니다. 이는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기원했는지에 관해 심각한 의미를 내포한다. 자연에서 돌연변이 된 것인가 혹은 다른 곳에서 시작된 것인가. 이 점잖은 학자들이 이 정도까지 쓴 거예요. 영어 한번 읽어보죠. 멋있는데. Overall, the data indicates that SARS-CoV-2 is uniquely adapted to infect humans. 인간에게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특화 적응되어 있음을. Uniquely adapted. Raising important questions as to whether it arose in nature by a rare chance event. 그래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한다. 자연에서 정말 희귀한 확률로 이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등장한 것인지 혹은 or whether its origins might lie elsewhere. 혹은 이 바이러스의 오리진이 자연이 아닌 다른 곳, 즉 실험실에 있는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옥죄이기, 중국에 대해 책임 묻기는 저거랑 정확하게 보조를 같이 맞춥니다. 백신의 가능성이 보이고 치료제의 가능성이 확실해지고 그래야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유럽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책임 묻기에 나서게 돼요. 그래야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돼요. 인간 심리가 그렇다고요.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가시권 안에 안 들어와 있는데 성급하게 먼저 중국 때리기 시작을 하면 친중 성향의 정적들이 야, 지금 남 탓하냐? 빨리 코로나부터 잡아. 이러고서 공격을 한다고요. 트럼프한테 그렇게 공격했었어요. 그런데 백신과 치료제가 가시권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입장이나 정치인의 입장이나 중국에 때리기, 중국의 책임 묻기를 본격화해서 가동하기 시작한다고요. 110개국이 이 바이러스의 원천이 어딘지 독립적인 국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발의를 했다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건 중국의 책임 묻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가속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백신과 어저께 제가 그 치료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저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서 말씀드린 까닭은 그게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 외국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럼 이건 중국 따르기 중국에 대한 책임 묻기가 이건 본격화되는구나라고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외신 쏟아져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게 제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제가 무슨 분자생물학이나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은 크게 보면 결국은 백신에서 두 종류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차독수와 모데르나가 진행하고 있는 mRNA 방식 두 개의 백신이 둘 다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올해 말에 나온다, 둘 다. 굉장히 빠른 거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지금 모데르나 백신 1차 실험 참여한 사람들 전부 100% 25mg짜리, 25 마이크로그램짜리까지 포함해서 100% 전부 이 항체를 형성했다 그러고. 그래서 야 그렇다면 100 마이크로그램은 너무 많은 항체, 정말 살벌하게 많은 항체가 형성됐으니까 5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2차 실험에는 50 마이크로그램 클래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얘는 어떤 애냐면 원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 이런 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보수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자유보수 운동이야말로 가장 고급진 운동이거든요. 얘는 어떤 원리냐. 제가 이제 무식하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몸으로 하여금 아까 S 프로틴, S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우리 몸을 속이는 명령서를 때려 넣는 애예요. 그러니까 원래 백신은 독성 물질이죠. S 단백질이 독성 물질이에요. 그럼 집어넣을 때 S 단백질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우리 몸으로 하여금 스스로 S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해요. 명령을 때리면 우리 몸이 얘를 S 단백질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걸 물리친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그러니까 RNA 명령서, RNA가 이제 단백질 합성 주체거든요. RNA 명령서를 우리 몸의 RNA를 작동시키는 명령서를 이런 식으로 위조해서 집어넣는 의미에서 이거는 백신이라기보다 백신 유도 물질이죠. 백신 만들어내는 거 우리 몸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옥스퍼드 대학의 차독수는 어떤 거냐? 침팬지에서 뽑아낸 바이러스를 플랫폼으로 삼아서 걔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복제 기능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또 유전자 조작해서 S 프로틴 같은 걸 만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병원균이죠. 근데 자기 복제를 못하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드는 그런 종류의 단백질을 합성하게끔 유전자 조작을 해놓은 놈이죠. 얘 집어넣으면은 바로 또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싸움 걸어가지고 면역력을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지금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피드가. 그래서 둘 다 아마 올해 말 안에 상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차독수가 먼저 상용화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 영국이 조금 상용화 인허가 과정에서 좀 널널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국 쪽이 오히려 좀 실험은 차독수는 지금 레수스 원숭이까지만 가 있어요. 아직 사람 못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차독수가 먼저 상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 이제 완전히 가시권에 들어왔고 진짜 빠르면 한 10월경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상용화돼서.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는 둘 다 원리가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다른 우리가 바이러스 치료제들도 다 이런 원리예요. 사실은 우리 헤르페스 입 쥐어가지고 바르는 헤르페스 뭐 아시클로바 이런 것도 다 그런 건데 바이러스가 먹는 불량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불량식품을 아날로그라고 부르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불량식품을 먹으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복제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생명이 짧으니까 복제 못하면 죽죠. 그래서 원리는 같은데 렘데시버는 주사로 맞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여야 되고 지금 에머리 대학이 추측이 돼서 만들고 있는 EIDD는 먹는 알약이어서 집에서도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적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제에 있어서나 백신에 있어서나 이게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국 대륙이 중국의 책임 묻기가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이게 여러 나라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스파이럴링이 되죠. 이제 점점 더 이게 모멘텀이 이제 태풍 모멘텀이 쌓이듯이 모멘텀이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는 뭘 의미하냐? 북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북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거든요. 중국을 확실히 작살내는 가장 결전장, 승부처가 어디냐? 한반도 북한 해방입니다. 북한이 해방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국이 작살나요. 우선 중국 14억 주민들한테 어마무시한 심리폭탄이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은 한반도를 완전히 굳혀서 중국을 딱 겨냥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최전선을 굉장히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지정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북한이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지금 말로만 되고 있는 그리고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는 중국 디커플링, 중국으로부터 제조업 기지를 빼내오는 작업이 엄청 가속화됩니다. 빼내올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플라스틱 사출 금형 빼올 수 있고요. 직물 빼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및 기계 부품 빼내올 수 있고요. 빼내올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빼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북한을 접수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중국에 대한 치명적 일격이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에 대한 치명적 일격이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급속하게 밀려가고 있는 거고요. 저 야가 빠진 머리 잘 돌아가는 저 조선일보 그 감 잡고 요새 계속해서 이런 기사를 엊그제부터 내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게으르지 않고 매일매일 뚜벅뚜벅 실천을 해야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투쟁도 해야 되고 사전투표제 위헌 소송도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법투쟁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화투쟁도 해야 되고요. 우리 애들 얼마나 전교조 이런 데서 망치고 있는지 교육문화투쟁 해야 되고요. 교육감 선거 2년 남았잖아요. 준비하다 보면 길지 않습니다. 옛날에 박원순이 2010년에 교육감 선거를 휩쓸라고 했을 때 1년 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때 희망교육 네트워크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요. 또 지식인들, 교수들 움직임도 계속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와서 뭘로 다 구체화돼서 나타나줘야 되냐. 바로 지역사회에 있어서 자유시민 네트워크로 나타나줘야 되고 그 지역사회 자유시민 네트워크의 상당 멤버들은 형편이 닿으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미통당 같은 데 가입을 해서 미통당의 아랫도리를 형성을 해줘야 돼. 기반을.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배출 안 된 선거구 같으면 바로 자유시민들이 그 선거구를 장악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국회의원 낙선된 선거구들 지금 당 조직 다 깨져 있습니다. 원래 당 조직이 없는 정당인데다가 요새 하도 넋이 빠져서 다 깨져 있어요. 국회의원이 당선된데 영남 같은데 거기는 국회의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활동가 신청 010-6368-9901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와 미래통합당 더블 멤버십 가입 양식 여기서 받으셔가지고 작성해서 팩스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전투표 위헌 소송단 참여하기 이건 freecitizen.kr/s1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